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분주하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 속에 백발의 머리를 두르고 천천히 발을 옮기는 한 여인이 있다. 양손에는 무거운 전단지 꾸러미가 들려있고 어깨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한 낡은 양산이 달려있다. 그녀의 이름은 유영자. 올해 74,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여성이다.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 주방도 거쳤다. 그러나 이제 나이 7순을 넘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다. 그녀의 하루는 전단지를 받는 이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날은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웃음이 피어나고 또 어떤 날은 차가운 거절에 마음이 쪼그라든다. 할머니, 그거 여기 뿌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받을게요. 이거 다 쓰레기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침을 시작한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날, 선말과 외면, 그리고 도심 속 그늘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파요. 움직여야지, 그래야 내가 산다고 느끼죠. 영자 씨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엔 고단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700장에 달하는 전단지를 다 돌려야 겨우 하루 일당이 나온다. 하지만 단속이라도 뜨는 날엔 그것마저도 어렵다. 때론 숨고, 때론 빌고, 때론 울고. 그녀의 하루는 생계를 위한 전쟁이다. 그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젊은 알바생 대신 바코드를 찍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 느릿느릿 계산대를 정리하는 손에는 굵은 핏줄이 선명하다. 누구보다 성실한 그 손은 지금도 가족을 위해 움직인다. 카페 한켠, 서툴게 라떼를 내리는 할머니 바리스타. 컵에 우유를 붓는 손이 약간 떨리지만 그 손에는 자부심이 있다. 늙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배우면 되지요. 배우면.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단 한 줄로 요약된다. 노인은 경비나 청소가 적당해요. 경비, 미화, 요양보조. 이를 찾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너무도 좁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양주익 씨는 올해 73세. 평생 공직 생활을 해오던 그도 지금은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다. 구직 신문을 펼치며 하나하나 체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다. 죄송합니다. 연령이 좀. 양 씨는 속으로 대낸다. 내가 5살만 젊었더라면 지금쯤 어딘가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의 방 안에는 이력서가 몇 장 쌓여 있다. 손글씨로 정성껏 쓴 자기소개서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는 이는 드물다.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편하게 좀 쉬세요. 이 말은 배려가 아니라 선언이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당신은 이제 쓸모 없다는.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우린 아직 젊어요. 몸도 마음도. 다만 세상이 우리를 늙었다고 보는 거죠. 진짜 늙은 건 어쩌면 사회일지 모른다. 노인을 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파괴하고 있다. 노인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이자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 감각이 사라지면 그들의 하루는 텅 비어버린다. 그래서 유영자 씨는 전단지를 든다. 그래서 양주익 씨는 오늘도 구직 신문을 펼친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거리에서, 편의점에서, 카페 한켠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걸해야만 하는가. 일막의 끝은 묻는다. 진정 늙은 것은 누구인가? 그들인가, 우리인가, 사회인가? 유영자 씨는 오늘도 전단지를 든다. 양주익 씨는 오늘도 신문을 펼친다. 이들의 하루는 어제와 다르지 않다. 다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버겁고 조금씩 더 아프다. 노동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삶을 꾸려가는 일하면 누구든 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노인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의 노인 경제활동 인구는 421만 명. 이 숫자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많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비참하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그들이
왜 가장 가난한지를 이 사회는 좀처럼 묻지 않는다. 70대에 접어든 김봉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루 종일 콜팝 치킨이 담긴 시식용 트레이를 들고 서 있다. 햇빛이 따가워 모자도 쓰고 다리가 아파 의자도 갖다 놓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먹어보세요. 콜팝입니다. 외치는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지만 반응은 없다. 그녀의 존재는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시야에선 늘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단 몇천 원이라도 벌어야 월세를 낼 수 있고 며칠 후 있을 손주의 생일에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다. 반지하 방 안 벽에는 곰팡이가 올라오고 겨울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하지만 이 방 하나도 혼자 살아가는 그녀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집도 못 지켜요. 그냥 앉아 있으면 자꾸 울게 돼요. 누군가는 말한다. 그 나이엔 쉬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 나이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은 노인들은 국민연금 없이 그저 과거 저축해둔 얼마 혹은 자식들의 용돈 혹은 이렇게 몸을 써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낸다. 그러나 청소 일자리도 경비 자리도 전단지 돌리기도 이젠 경쟁이 치열하다. 이쯤 되면 노인 알바 전성시대라는 말이 비아냥처럼 들린다. 누가 좋아서 이 일을 하나? 누가 꿈이 있어서 이 길을 택하나? 단지 살아야 하니까. 단지 하루 더 견뎌야 하니까. 취업박람회장의 풍경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오전 일찍 도착한 할아버지 정장 재킷을 고쳐 입으며 줄을 선다. 하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젓는다. 경험은 훌륭하지만 연세가 조금. 그 한마디면 모든 대화는 끝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양주익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반장으로서 행정일을 도맡아 하던 분이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어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말한다. 내가 5살만 젊었더라면 노인의 노동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이 되었다. 그들의 시간과 땀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다.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할머니는 하루에 서너 잔도 못 팔지만 그래도 내내 웃는다. 이게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혼자 있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사장이 말한다. 속도도 느리고 손도 서툴러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젊은 알바는 구하기도 힘드니까요.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는 크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 필요로 여겨지는 존재가 아닌 임시방편. 그게 지금 노인들이 일하는 구조다.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다. 몸이 아파도 참고 거절당해도 웃고 햇살이 따가워도 나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루를 채워야 하니까. 빈 지갑보다 더 두려운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며 무너지는 자존을 지켜낸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보상은 너무도 적고 그들이 겪는 현실은 너무도 고단하다. 그렇게 오늘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그러나 가장 가난하게 살아간다. 가만히 생각해본다. 무엇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가? 주름인가? 흰 머리인가? 느린 걸음인가? 아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드는 건 바로 필요하지 않다는 시선이다. 그 나이면 쉬어야죠. 이젠 좀 누리셔야죠. 누구나 말은 쉽게 한다. 하지만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마음도 아직 젊은데 세상은 그들을 향해 끝났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 70대 후반의 김문수 씨는 말한다. 나는 아직도 눈이 밝고 손이 야무진데 사람들은 나를 노인 취급만 해요. 일이 없다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게 더 서럽습니다. 노인이 늙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늙게 만든다. 취업 정보지에조차 노인을 위한 일자리란 거의 없다. 요양보호사, 미화원, 경비원,
물론 귀한 일이고 고마운 자리다. 그러나 그 외의 선택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술이 있어도 경력이 있어도 그들의 나이는 이력서의 한 줄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누군가에겐 사소한 기회가 이들에게는 인생을 되살리는 선물이다. 그러나 사회는 노인을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본다. 단지 도와줘야 할 존재. 그래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러나 정말 그런가? 인터넷을 배우는 할머니, 코딩 수업을 듣는 할아버지, 배달일을 시작한 60대, 영상 편집을 공부하는 칠순. 이들은 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가는 삶의 장인들이다. 어느 날 유영자 씨가 말했다. 나는 아직 배달 앱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요즘 배워보려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다. 늦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언제나 사회의 기준일 뿐이다. 노인은 늙지 않았다. 그저 사회가 그들을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걸으며 땀 흘리며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어떤 젊은이들보다 훨씬 진지하게, 훨씬 부지런하게 하루를 일군다. 일이란 무엇일까?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일까? 아니다. 그건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일이 주는 가장 큰 의미다. 한국 사회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한다. 그들이 이를 통해 얻는 기쁨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힘들 텐데가 아니라 멋지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진짜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마음이고 누군가를 필요 없다고 느끼는 시선이다. 그들이 오늘도 전단지를 돌리고 커피를 내리고 바코드를 찍는 이유는 그저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람답게 살아내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다. 죽을 때까지 사람을 지탱해주는 건 사랑과 일이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받지만 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서러워 마세요, 젊은 그대.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젊고 충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